조작된 영상, 조작된 진실, 그리고 딸의 배신. 이제 독고탁의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던 독고탁. 결국 경찰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 독고탁을 경찰서로 불러들였던 걸까요? 이번에는 단순한 가정 내 불화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지도 모를 위기죠. 사실 독고탁의 이런 음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한 차례 독수리 술도가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죠. 당시 뉴스 보도에서는 막걸리에 묵은 쌀과 쌀벌레가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등장했고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포함되며 사실처럼 포장된 내용이 전파됐습니다. 보도 이후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주요 거래처들마저도 계약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신라주조의 독고탁 회장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측근들과의 대화에서 독수리 술도가 사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과 함께 가짜 제보, 조작 뉴스, 여론전까지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마광숙과 독수리 가족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신뢰 회복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은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의 광고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1분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모든 상황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 잠입 취재. 처음엔 그냥 자극적인 루머 같았죠. 또 누가 요즘 대세인 독수리 술도가를 질투해서 악성 콘텐츠 만든 거겠지라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에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불쾌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잠입 취재라는 제목답게 영상에는 불 꺼진 독수리 술도가의 식자재 창고로 보이는 곳에 널브러진 이미 죽어버린 쥐 사체와 곰팡이 핀 행주 고무장갑, 거기다 바닥엔 담배꽁초까지. 잠입한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독수리 술도가의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 잠입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곳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라니 당장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자 마치 기획된 듯한 편집 자막이 순서대로 등장했어요. 믿었던 술도가의 실체, 전통의 탈을 쓴 위생불량 업체, 그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잠입한 남자가 말합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감성만 앞세운 기업의 이중성. 더는 속지 마세요. 이 영상은 빠르게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 쇼츠 채널로 퍼져나갔고 며칠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겼어요. 독수리 술도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독수리 술도가의 식자재 창고는 깨끗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모함으로 여겨졌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SNS에 독수리 술도가 계정을 만들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미리 기자들에게 접속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였어요. 저희 독수리 술도가는 위생을 가장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올라온 영상은 저희 창고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저희 식자재 창고를 오픈하겠습니다. 마광숙은 깨끗한 창고를 보여줬고 정기적으로 방역업체를 불러 케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했어요. 실시간 채팅창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왠지 그 영상 수상하더라. 떳떳하면 영상 찍은 사람 나와라. 그 정도는 갖다 놓고 조작하기 쉽다. 영상이 퍼진 다음에 청소하고 라이브 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때 당신은 더러웠을 수도 있다. 언론도 네티즌도 혼란스러웠지만 마광숙은 당당했습니다. 그 영상 속 장소가 이 식자재 창고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은 쥐, 행주, 고무장갑, 담배꽁초 등은 얼마든지 저희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어주세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마광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댓글 하나가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 영상 제가 찍었습니다. 신라주조 마케팅팀과 연결된 사람의 지시였고 독고탁 회장이 최종 확인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에 제보합니다. 해당 댓글은 곧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어졌고 기자는 익명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회의 때마다 독고탁 회장이 직접 독수리 술도가를 언급하며
경쟁사 이미지 훼손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영상 제작은 외주를 통해 조용히 진행하라고 지시받았어요. 더 큰 충격은 그 영상이 업로드된 IP 주소가 독고탁의 운전기사 집과 인접한 지역에서 잡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영상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고 독고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죠. 이 소식이 보도된 직후 독고탁은 회의실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누가 입을 턴 거야? 내가 하라고는 했어도 이건 대회비였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지금은 언론 통제를 먼저 하시는 게. 통제? 이제 다 퍼졌는데 무슨 통제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몇 초 뒤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내가 너무 방심했군. 신라주조의 위기야.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가 모르는 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만 해도 독고탁은 늘 그랬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기자들 앞에서야 잠깐 떠들겠지.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지자 그의 태도는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음모가 아니야. 그건 광고 대행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야. 그렇게 책임을 미루던 그는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경찰은 이미 신라주조 마케팅팀의 하드디스크 복원에 착수했고 그 안에서 DSR비아 캠페인 최종본이라는 폴더가 발견된 건 사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실제 편집본, 영상 스토리보드, 그리고 회의 녹취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분명히 독고탁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 애들 감성에 약하잖아. 전통이랍시고 감동 마케팅하는 저 집안. 이미지 한번 박살나면 끝이야. 대충 갖다 놓고 찍어. 그럴싸하게만 보여. 이제 모든 증거가 독고탁을 향하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결국 경찰은 독고탁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를 개시했고 언론은 일제히 신라주조 회장 불법 마케팅 지시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니 대중들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 사건도 결국 독고탁의 짓이었던 거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이 있었던 거야? 결국 이번 경찰 조사는 단순한 영상 조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독고탁이 수년간 저질러온 경쟁사 음해와 불법 마케팅의 총결산이자 결정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에게 이 일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독고세리였습니다. 딸인 세리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오범수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독수리 술도가에 정말 큰 피해를 끼쳤어요. 오범수는 세리의 마음이 어떨지 알아서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서 교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 시간을 좀 가져요.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고 세리는 그 온기에 잠시 기댔지만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이란 게 뭐였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세리는 관련 없는 일이잖아.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게. 마음의 정리가 되면 언제든 찾아와. 나는 이번 일로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한편 독고탁은 경찰 조사가 심화되자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내부 문서를 폐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비서실장에게 지금이라도 해외 거래처 정리하고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바꿔놔라라는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런 독고탁의 불안한 행보는 오히려 신라주조 내부를 뒤흔들기 시작했죠. 임직원들은 회장님이 곧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휩싸였고 며칠 사이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틈을 타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전격적으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마광숙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더 당당하게 나가야죠라며 언론 인터뷰에 나섰고 오천수는 마케팅팀과 함께 진짜 전통의 의미라는 슬로건으로 반격에 나섰어요. 이미 대중은 독고탁의 조작 영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독수리 술도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사업의 승패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세리는 고심 끝에 결국 오범수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예전에 회의실에서 아버지가 어떤 영상 자료를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사업적인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수님네 독수리 술도가를 모함하는 영상인지 몰랐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어요. 세리는 자신이 눈 감았던 과거를 용서하지 못했고 오범수는 그런 그녀에게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 나랑 같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끊어내자고 말했죠. 둘은 그렇게 손을 잡고 조용히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독고탁은 또 다른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독고세리 씨가 회장님을 고발한 것 같다고 하네요. 비서의 말에 독고탁은 순간 얼어붙었고 그 어떤 권력도 가족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과연 독고탁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죗값을 치르고 몰락하게 될까요? 그리고 세리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